이번 시간에는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미수취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래처 등록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채권, 채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영수증 거래처는 지출되는 증빙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규증빙 미수취했을 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증빙 수취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사업자냐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판단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에는 개인이 매매하는 경우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매매하는 경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매매할 때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라고 되어 있죠. 공급의 개념은 소유권 이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도, 인도, 사용, 소비 하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봅니다. 양도나 인도는 이해가 되는데, 사용, 소비는 뭐냐면, 사용, 소비는 부동산 임대업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부동산 이 사업장을 빌려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러니까 기존 사람이 가지고 있겠지만, 건물주가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넘어왔다라는 거죠. 권리의 이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전하느냐? 합법적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될 때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개념이 충족이 돼야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현금, 수표, 교환, 상계, 대물변제 이런 걸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현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환을 하거나 상계하거나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다 대가 지급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정규증빙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면, 자, 세무사랑 프로의 기초정보관리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사례 연습 3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등록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거래처 등록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코드 번호를 등록합니다. 자, 사례에 보면 101번 백두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두식당.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대표자 성명 김똘똘. 자, 예금 입금 계좌번호. 만약에 백두식당에 대금을 계좌 이체했다라고 하면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은행 코드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요. 예금주 김똘똘이죠. 김똘똘. 자, 계좌번호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주소 있으면 주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주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많은 거래처가 등록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규증빙을 그만큼 수취 못했다. 그래서 가산세 위험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규증빙도 마찬가지로 정규증빙이 아니라 영수증거래처 등록도 마찬가지로 기초정보 영수증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 화면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과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진행할 때 등록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 마치겠습니다.